네, 어떻게 설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뭐 연휴라 그래도 특별히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예, 정확하게 말하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네, 이제 오히려 상담하고 심리 검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명절 때면 그 명절 때 긴 연휴에는 이제 그 검사나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긴 연휴가 생기면 급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상담이든 이제 검사든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아이한테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은 내가 좀 과민한 건지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할 때도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예, 38분 들어오셨고요. 네, 정사랑님, 아이가 학교에서 소풍 가거나 발표할 때 아이는 별 생각이 없는데 제가 더 떨려서 네, 단체 생활이 힘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네, 마냥 안심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극성맘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냥 떨리는 것만으로는 뭐 극성스러운 건 아니죠. 우리 아무런 행동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떨려서 뭘 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네. 아빠와 딸들은 원래 서먹서먹한 거죠. 바이원님. 네.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클수록 서먹서먹하다기보다, 아빠가 어떤 그 소통이나 대화에 별로 이제 매력이 없는 거죠. 근데 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학교라는 주제를 잡으면서 그냥 학교에 갈 때 어떻다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저한테 이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애들이 대학생인데 다 집에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뭐 우연히 뭔가 생각을 하면서 자료 뭔가 숫자를 보다가 왜 이렇게 카드값이 많이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카드값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던 숫자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뭘 좀 더 썼나?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안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배달 음식을 정말 많이 시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가족이 이제 다 있으니까 뭐 한 가지를 시켜도 굉장히 많이 시키게 되고, 또 입맛도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종류별로.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학교에 꼭 가야 되는구나. 왜? 급식을 먹기 위해서. 네, 급식을 먹기 위해서 꼭 학교에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급식의 고마움, 그 다음에 급식의 필요함, 뭐 이런 생각을 한 하루 좀 정말 진지하게 했어요. 예, 저한테 이제 무슨 배달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제인비님, 애 키우는 엄마가 자기 선호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넷이 다 같이 있으면 이제 애들 둘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네는 뭘 먹고 싶니? 그래서 뭐 옛날에는 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애들 둘이 뭐 난 피자, 나도 피자, 나는 뭐 감자, 포테이토 피자, 아니 나는 뭐 뭐죠? 고기 올려놓은 거, 예, 바베큐 피자. 너 지난번에 그거 먹었잖아. 뭐 이제 이렇게들 대부분 얘기하죠. 애들 둘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싸우고, 남편은 이제 여보 피자 시킬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피자? 하고 이제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얼굴을 하죠. 그래서 내 급식이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거랑, 저도 좀 급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지하에 식당을 만들어서 급식처럼, 급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식 뷔페처럼 이렇게 이제 주는 데가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밥 한 끼 안 주는 거, 그 다음에 아침이랑 저녁은 낮에 급식을 먹었으니까 좀 부실하게 줘도 되겠지,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치아님, 운동하던 아들이 갑자기 동계훈련 다녀와서 운동을 그만둔다고 해서 심란하네요. 진로를 정해야 하는데 아이도 저도 너무 혼란스럽네요. 신학기에 전학도 해야 하고요. 네, 운동, 아들이 이제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운동 하나 하는 거 보고 이제 진로를 걱정하지 않았는데, 네, 근데 일단 네, 동계훈련을 갔다 와서 그런 거 보면, 네, 동계훈련에서 이제 힘든 일이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만두네 안 두네, 뭐 다른 학교를 전학을 가네 안 가네, 그 전에 좀 며칠 아이가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가진 다음에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천천히 해보시면 좋고, 아니면은 이제 코치님한테 먼저 아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배국의 학교 폭력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 뉴스를 보신 분 있나요? 배국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네. 그 쌍둥이 자매가 학교 다니던 시기에 학교 폭력을 심하게 한 게 이제 갑자기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지금 그 두 쌍둥이 자매가 흥국생명에 다니고 있는데, 흥국생명에서 이제 징계를 하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애를 학교에 보내면 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이제 다 대부분의 이제 엄마들이 하는데, 그냥 우리가 교실에서 요즘은 모르는데 옛날엔 정말 일진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모두 다 학교에 보내면서 너 일진 조심해, 너 일진에 들어가지 마,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학교 갈 때만 해도 중학교에 가면은 일진 언니들이 이제 학교에 쭉 온대요. 아니, 반에 학급에 들어와서 이렇게 찍는다 그러죠. 뭐 너 일진 들어와 그러면은 애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이제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좀 예쁘기도 하고 좀 끼 있어 보이는 애들을 찍으니까 이제 좋아하면서 엄마 뭐 일진 언니가 나보고 일진 들어오래 라고 우리 딸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일진 언니가 우리 반에 누구 보고 들어오라 그랬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참 일진이 무서웠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일진의 힘은 좀 줄어든 것 같고, 근데 일단 이제 학교 폭력 중에 가장 갑은 운동계인 것 같아요. 운동계. 이제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반 엄마들이 잘 모르는데, 운동계는 정말 체벌? 근데 이제 체벌을 하는 이유가 때리면 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체육 시간에는 선생님 체벌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조금 더 빨리 뛰고 조금 더 오래 매달리고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네, 일상적으로. 근데 너찌님 무기한 출전 정지됐는데, 무기한 출전 정지는 계속 기한 없이 출전 정지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보라님, 학습장애가 있는 예비 초등생은 어떻게 적응시켜야 할까요?
사회성은 정상이고 한글을 모르면 일단 사회성이 정상인 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을 모르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학습장애 때문에 모른다면 아이가 학교에 적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와 선생님이 이 아이의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장애, 이제 뭐 읽기장애, 쓰기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검사를 받아서 그 검사 결과를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잘 지도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학습장애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면 이렇게 어머니가 좀 찾아서 이런 방법으로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 학습장애라는 게 뭐 열심히 안 하거나 엄마가 시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루미님 한참 헤매다 오셨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 제가 이번에 처음 안 건데 라이브를 껐다 켰다 하면 창이 계속 남아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봄봄님, 내 자식 누가 이렇게 패고 욕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아이가 운동 그만둔다고 하신 분도 저는 가능성이 참 높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아이 나이나 뭐 이제 운동 종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동계 훈련이면 고생했을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린맘님, 송준이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김보라님, 네, 미리 상담 드리고 학년이 올라갈 때도 드리고, 선생님들이 학습장애를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고요. 아이들 정말 고생시키지 않도록. 네. 러블리 포포호무님, 쌍둥이 키우는데 괜히 더 화가 난다고. 네, 쌍으로 참 못됐죠? 예, 근데 그 어머니가 아마 이제 그런 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운동을 좀 잘하면 좀, 괴롭혀도 된다. 본인도 좀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가족이 전부 운동가족이라는데, 운동계는 정말 이렇게 귀족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운동시키는 엄마들 보면, 일단 가불이 굉장히 분명히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의 가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정말 그 엄마들조차도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이제 고3까지, 고3도 아니고 그 이후까지인 것 같아요. 행운 한가득님, 예비2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따돌림 트라우마에 이제 종이 인형을 가지고 상황극을 한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을 아이가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달리방님, 7살 여자 유치원 친구 문제가 고민인데, 주도적인 친구에게 매번 휘둘려요. 네, 이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주도적인 아이들이 있고, 이제 이 주도적인 아이한테 따라가는 애가 있고, 주도적인 아이하고 부딪히는 애가 있고, 휘둘린다. 예, 한 3무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도적인 그러니까 주도적인 아이를 따라서 노는 거죠.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이제 이렇게 약간 계속 부딪히는 애들이 있고, 약간 뭐 거리두기 이제 이런 걸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 이제 7살이라면 엄마가 보기에 얘가 괴롭힘을 당하는지 괴로워하는지, 그거를 일단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그래서 고민을 좀 하거든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렇게 같이 타면 이렇게 좀 기를 내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다 한 2층 아래 사시는
좀 연세 많으신 분인데, 제가 저녁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이게 약간 저녁은 해 먹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밥을 안 먹으면 혼낼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제가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이분한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이렇게 네, 그게 약간 애들도 그러니까 밥은 해주고 돌아다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냥 항상 엘리베이터에서는 그분한테 주도권을 줍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진 애와 같이 노는 거, 그리고 그 놀이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건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부딪혀서 이제 갔다 오면 엄마한테 뭐 걔가 어떻게 했어 이랬어 이제 이런 경우는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린 최님, 네, 낯선 환경을 힘들어하는 아이라고 하셨는데, 학년이 올라갈 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한 2, 3주 정도를 좀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네,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기 초에는 엄마가 같이 긴장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같이 뭘 해줄 수는 없고, 갔다 오면은 얼굴 좀 살펴보고, 갔다 오자마자 뭐 오늘 어땠어? 놀았어? 이제 이런 거 절대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애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약간 좀 느껴지는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쎄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간식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기분이 나아지면, 학교 어땠어? 뭐 요 정도로. 주관식으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이 아이가 주관식 엄마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땠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딴 데로 좀 주의를 돌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면 한 2주 정도 지켜본 다음에, 근데 이게 단지 친구가 안 생기는 걸 갖고 아이가 적응을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학교 가는 걸 특별히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엄마가 과잉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네, 어린이집이군요. 네, 그래서 기존에 담임 선생님을 따라가기로 했는데 잘 하셨네요. 네, 어린이집이면은 네,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네, 기존 선생님이 제일 굉장히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만 1세, 만 1세면 낯선 환경은 다 힘들어 하죠. 만 1세면 이제 아이가 많이 우는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지, 감기가 자주 걸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네, 발달이나 놀이 환경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1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민감하게 돌봐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어차피 놀잇감이라는 게 그거고요. 선생님이 얘가 오늘 몇 번 울었다, 몇 번 뭐 이렇게 했다, 뭐 표정이 어땠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은, 네, 행운 한가득님, 학년 올라갈 때마다 담임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네, 이제 같은 일은 없지만, 네, 맞아요. 오다 가다가 마주치고 기억이 상기되는 게 있어요. 네. 종인형을 갖고 초등학교 5학년 말부터 상황극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예, 그 말이 아니더라도 주로 악녀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극을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엄마가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5학년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냈냐 하는 거고요.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따돌림 같은 경우에 잘 지내다가 한 번만 겪어도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힘들었구나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일단 5학년 때 잘 지냈으면 아이의 상황극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자기가 잘 극복해 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고요. 4, 5학년 지켜보셨을 테니까, 네, 이게 이제 한 5, 6학년을 넘어가고 중학생이 되면
그 아이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주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전학을 보내달라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꽤 많은데, 이제 전학을 갔을 때 정말 이게 얘한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정말 세심하게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학년 때까지는 아이들이 그런 일이 있어도 학년이 올라가면 약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인지 기능이 미숙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크면 그게 기억에 남고, 그 아이가 다른 반에라도 있다 라는 거, 뭐 같이 있었던 애들이 우리 반에 있다, 이런 것 기억들이 이제 아이한테 꽤 힘들 수 있습니다. 네, TN 김님 7살인데 잠깐만요. 네, 인사하는 거를 너무 부끄러워해서 2년째간 학원 선생님께 인사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예, 좀 친해지면서 제잘 말도 잘하는데, 학원 선생님이 아이가 예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수줍어서 그러는 거랑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사 안 하다가 그냥 조잘조잘 얘기할 때 아이가 특별히 버릇없어 보이지 않으면 아직은 부끄러워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일단 익숙해지면 말을 하는데 왜 인사는 그렇게 더 힘들어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길 가다가도 이렇게 딱 보면 아주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처음이라는 건 가장 불안이 이제 높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인사와 그 다음에 주고받는 말은 다르다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인사를 좀 더 수줍어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가끔 이렇게 약간 피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 애매한 사이 있잖아요. 기은장님, 미국에서 애들 재우고 들어오셨다고. 미국은 밤 시간이죠.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마가 잘하니까 자네요. 착한 아이들입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보니까 이제 가급적 대면 수업을 하려고 학교 측에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학교 안에서의 그 전형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대면 수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애들이 이제 급식을 먹을 날이 멀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집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중화 완충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오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하루 종일 6시간 같이 있으면 6번 화낼 걸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한 15번쯤 화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위해서는 보는 시간이 짧은 게 가급적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애들이 크고 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었던 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느낌, 쟤 누구지? 뭐 이런 느낌이요. 제 아들 맞나? 제 딸 맞나?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새로운 발견은 남편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안일을 같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단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그 다음에 남의 실수에 굉장히 예민하구나. 그 다음에 상황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일단 짜증스러워 하는구나. 뭐 이런 정말 단점이 많은데 제가 참 인간성이 좋아서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인간성이 아니구나, 같이 있는 시간이 짧았을 때 제일 사이가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서로 익숙해져서 서로 각자 방에서 지내는 시간,
최대한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김세을님, 예비 초등 엄마인데 게임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와의 게임 생각 차이가 있고 아이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네, 금지만 시킬 수 없어서 2월부터 주말에 한번 40분씩 시켜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항상 게임을 할 때 네, 아빠가 시간을 늘려준다는 거죠. 제가 2월 18일 날 게임에 대해서 게임 협회인가? 에서 하는 교육을 합니다. 아마 이제 게임에 대해서 특히 남자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께서는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원래 그 워크샵의 제목은 게이미피케이션인데 저는 그냥 게임에 대한 부모 교육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게임에 대해서 정말 엄마들이 이제 많이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안다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이 되면 정말 게임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이 생각하는 건 게임은 나쁘다예요. 게임은 해롭다, 게임은 나쁘다. 게임을 하는 건 문제하다. 게임을 많이 하는 건. 그리고 게임을 안 좋아했으면 좋겠다. PC방에 저 워크샵을 제가 한번 찾아서 그거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게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애와 게임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엄마와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 사이에 어떤 타협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크면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이렇게 정말 날카로운 신경전이 하루 종일 계속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방학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게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건 이제 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게임이 재밌어? 게임이 재밌어요? 심지어 이제 저랑 같은 나이의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게임이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재밌다. 그래서 왜 재밌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처럼 재밌어? 했더니 그건 비교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엄마들이 딱 와서 닿기에 뭐 그 정도구나 하는 거를 찾으려고 비유를 아무리 찾아봤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드라마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주인공이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아니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네,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을 뒤져서 쿠폰을 많이 모으면 샤넬백을 하나 살 수 있다. 근데 쿠폰이 어디에 있는지는 열심히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게임의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 제가 게임에 좀 접속을 해봤는데 첫 단계부터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실제로 해보는 건 실패했는데 왜 즐거운지는 조금 알아차렸어요. 조금. 이제 게임을 하면 뭐 많은 분들이 뭐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모험.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이제 열심히 뭐 싸우거나 물리치거나 전략을 쓰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고, 근데 그 안에는 운도 있습니다. 운. 단지 내가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세상 그 자체라는 거죠. 다음엔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뭐 이런 거요. 어린아이들이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로 치면 전쟁놀이 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피카츄, 포켓몬 하는 거 딱
엣지 있다게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놓은. 너무 재밌다. 네, 게임과 드라마 비교 안 돼요. 게임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네, 제가 필요한 정보를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 강의 준비가 안 됐네요. 이걸 잘 전달을 못하는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참여하는 스포츠인데 뭐 이렇게 내가 몸을 쓰고 힘들고 밖에 나가고 그렇지 않고도 예를 들면 농구 선수처럼 게임을 할 수 있고 축구 선수처럼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모험과 탐험과 즐거움과 뭐 스릴과 이런 모든 게 있습니다.